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 이래 미국이 패권국으로 등극한 이래 미국은 모든 면에서 군사적으로 항상 우위에 있어 왔죠. 그래서 미국에 대항하는 다른 나라들이, 대항국들이, 도전국들이 비대칭 전력으로 미국에 대항해 왔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 해군에 대해 비대칭 전력으로 지금 맞서는 이런 이 전력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황당하기도 그지없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튀르키예가 S-400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도입하면서 F-35 공동개발국지 박탈당하고 완전히 그냥 파탄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 부장관이 튀르키예에 직접 가서 제안을 한 내용인데, 튀르키예 정말 이제 F-35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쿠웨이트가 치장 보관 중인 M84AB, 이게 이제 T-72 전차 초기형이에요. 10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겠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군 트럭이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 소형 드론을 맞고 생존을 했다. 앞유리에 바뀌었는데 정말 기적적인 생존,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쿠웨이트가 150여 대를 치장물자로 보관 중인 유고슬라비아산 M84AB 전차 중에 100여 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크로아티아에 있는 공장으로 이전된 뒤 현대화 개량을 거쳐 공급된다고 하는데, 이번 전차 공유 비용은 누가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해 개발한 BTR-22 장갑차의 야전 운용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통적인 BTR 장갑차 설계를 버리고 전방 엔진룸과 후방 도어를 채택했는데요. 과연 이번 설계 변경으로 러시아 차량화 보병들의 차량 외 탑승 관습이 사라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독일이 현재 4척을 발주한 차세대 호위함 F-126형을 추가 발주한다는 소식입니다. 2028년 초도함 인수를 목표로 네덜란드에서 건조 중인 이 호위함은 에이파 블락2 대신 스파이6가 채택됐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이 느끼는 러시아발 전쟁 위협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의 방산 비리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토네이도 시리즈 등 다련장 로켓을 대량으로 납품하고 있는 모토빌리카 플랜트가 파산했다는 소식입니다. 4명의 대주주가 공장 자산과 생산 설비를 담보로 엄청난 대출을 받아 흥청망청 사용했고, 러시아 정부에서 받은 무기 대금도 빼돌렸는데, 러시아 당국은 은행의 설비 압류를 가로막고 무기 생산을 계속하라고 지시해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러시아군 트럭에 우크라이나군의 소형 자폭 드론이 날아들었다가 앞유리에 프로펠러가 걸려 폭발하지 않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장병은 평생에 쓸 행운을 이날 하루에 다 쓴 것 같다며 관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는데 러시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T-72 전차, 이걸 냉전시대 때 유고슬라비아, 유고 연방에서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크로아티아가 과거 유고였죠. 유고 연방. 그래서 크로아티아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소련 시절에 샀고 1980년대에 샀어요. 그리고는 걸프전이 일어났죠. 그 걸프전에서 미국이 이라크의 침공으로부터 구해줬죠. 쿠웨이트를. 미국에 보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73 이스팅 전투처럼 미국의 M1A1 전차, 그리고 브래들리 장갑차가 이 T-72 전차, 이라크의 T-72 전차를 완전히 학살해버렸죠. 그러니 와, M1 좋구나 해서 이거 그냥 산지 얼마 안 된 거 그냥 사막에 전부 지장해버리고 미국제 M1A1 전차를 도입을 한 쿠웨이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건조한 사막에 치장이 돼 있었어요. 이걸 이제 100대를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주려면 수십 년 동안 사막에 세워놨는데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칠 뭐 해야 되겠죠. 그걸 어디서 하냐? 쿠웨이트가 할 수 없고 크로아티아에 있는 최초에 생산했던 그 공장에 보내서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비용이 들겠죠. 그 비용을 누가 되냐? 독일이 되나? 미국이 되나? 이제 이런 뭐 누군가 비용을 댈 텐데, 아무튼 오래간만에 우크라이나에게 꽤 큰 뭔가
전력이 부과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기쁜 소식입니다. 자, 러시아 장갑차들 보면 다 보병들이 이 지붕에 그냥 걸터 앉아 있죠. 왜냐? 내부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뒤에 후방 도어가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위에 문을 열고 그냥 위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이러니 또 방어력은 또 약해서 괜히 내부에 타고 있다가 벌집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다 이제 여차하면 뛰내리려고 다 위에 걸터 앉아 있는데 이 BTR-22는 야전에 운영해보니까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거 이것도 위험하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후방 도어가 이 후방 램프가 없으니까 다 위에 걸터 앉아 있잖아. 그러면 후방 램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러시아제 장갑차들은 대부분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후방 램프를 못 만드는데 엔진을 앞으로 옮기자. 앞으로 옮기고 그리고는 이제 뒤에 공간을 엔진이 없어지면 공간이 넓어지니까 공간도 좀 확보하고 그리고 후방 램프를 만들자. 자, 이렇게 해서 야전 운용 시범을 하고 있다는데 오랫동안 여기 걸터 앉아 있는 게 완전 익숙해져 있는 러시아군이 그렇다고 방어력이 또 강화되는 건 아니죠. 뭐 방어력은 이 형상 보니까 여전히 깡통 같은 방어력인데 내부에 들어 앉아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이 11,000에서 12,000톤쯤 되는 아주 큰 덩치 큰 방공 호위함을 4척을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공 호위함은 야, 뭐 우리는 다 그냥 한 나라잖아. 예전에 신성 로마 제국 때부터 우리는 그냥 그거잖아 해서 네덜란드에서 이거 생산해요. 네덜란드에서 생산하는데 여기에 또 네덜란드가 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탈레스사가 만든 에이파, 이 에이파 방공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들어가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탄도미사일이 마구마구 날아와요. 야, 에이파 이거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잖아. 그러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네덜란드 니들 좀 됐고 이 에이파 이거는 순항미사일 잘 막지만 탄도미사일 안 되잖아. 그러니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신성 로마 제국 때 어쩌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여기다가 미국제 스파이6 달아야 되겠다. 이번 함부터. 자, 이렇게 되면서 또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 칼리닝그라드하고 가깝죠. 독일 해안이. 그러니 야,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옵션 추가 도척 해서 6척의 11,000에서 12,000톤쯤 되는 엄청나게 큰 대형 방공 호위함을 만들게 됐다라는 소식. 드디어 이제 독일 정도 되는 이 역량의 국가에 걸맞는 해군력을 가지게 될 것 같네요. 자, 참 기가 찬 내용인데요. 이 토네이도 G라고 하는 300mm 다련장 로켓 방사포죠. 그리고 스멜치 300mm 방사포, 그리고 BM-21, BM-27 이런 이 구형 다련장 로켓을 개량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이 다련장 로켓 전문 기업이에요. 이 전문 기업이 지금 전쟁 중에 지금 얼마나 이익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파산했어요. 도대체 뭐야? 보니까 이 일감이 많으니 은행에 야, 우리 지금 계약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 대출 좀 해줘. 해서 우리 돈으로 한 400억을 빌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설비 투자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 별장 사고 승용차 사고 요트 사고 이렇게 흥청망청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산했어요. 정말 기가 찬 그런 스케일 큰 방산 비리인데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정부로 받은 이 무기 생산 대금 해외 계좌로 이전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돼서 은행에 차업 들어가서 은행이 이제 이 생산 중단시키려고 하니 러시아 정부는 잠깐 스톱. 야, 전쟁해야 되는데 무슨 생산 중단을 계속해. 이런 싸움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식까지 들어왔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병사인데요. 이 트럭을 운전해서 가던 헌병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박혀 있죠? 바로 소형 쿼드콥터, 소형 드론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RPG-7 탄인지 아니면 그냥 박격포 탄인지 이런 걸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놨어요. 감아가지고 들이받아서 폭발시키는 자, 이런 건데 야, 운전석 핸들 바로 앞에 지금 박혀 있죠. 원래 터져야 되는데 이게 뒤로 들어왔네요. 앞으로 돌았으면 터졌을 텐데 그래서 안 터져서 이 병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쓸 운을 오늘 다 쓴 것 같다.
그래도 운이 좀 남아있어 앞으로 젊은데 살 날이 좀 편안할 텐데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살았으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상황이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 알려드렸고요.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튀르키예 F-16 전투기 판매 승인을 발표했던 미 국무부가 그리스와 튀르키예 전력 균형 문제를 놓고 튀르키예에 F-35 프로그램 복귀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F-35로 무장하고 전력 우위에 설 그리스에 대적하고 싶다면 다시 손을 잡으라는 메시지인데 튀르키예가 이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은 튀르키예의 S-400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그들을 F-35 프로그램에 다시 복귀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협상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부장관 대행이 현지 시각 1월 30일 밝혔습니다. 눌런드 대행은 우리와 튀르키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 판매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튀르키예가 갑자기 협상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버렸다라며 튀르키예가 S-400 문제를 해결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언제든 튀르키예의 F-35 파트너 복귀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방공 문제에 있어서 튀르키예의 고민을 알고 있다라며 우리는 튀르키예가 강력한 대공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할 것이며 협의는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그리스의 라팔, F-35 연수의 도입과 TFX 프로그램 지연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풀이되는데요. 눌런드 대행은 동맹국인 튀르키예가 F-35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미국의 우선순위 정책 중 하나다라며 에르도안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난 2016년 쿠데타 미수 사건 이후 군부에 대한 광범위한 숙청 작업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조종사들을 투옥했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한 방공망 공백 보강과 쿠데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러시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러시아에서 S-400을 구매했다가 JSF 프로그램에서 퇴출됐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제안은 현재와 같은 고립이 계속될 경우 그리스와의 군사적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튀르키예 지도부 내부의 불안을 자극하는 제안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연 에르도안 대통령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튀르키예는 F-35 공동개발국 카테고리 2의 꽤 높은 등급의 공동개발국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F-35A 공군용 버전 100대 플러스 알파 그리고 F-35B 수직이 착륙 버전 40대를 도입하려고 하는 아주 대규모로 F-35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2016년 튀르키예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뻔했는 걸 러시아 정보기관이 그걸 사전 탐지하고 휴가가 있던 튀르키예 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푸틴이 전화를 해서 알려준 거예요. 야, 니들 지금 쿠데타하려고 한다. 빨리 복귀해서 진압해라. 그래서 진압에 성공했고 그래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때부터 푸틴과 아주 절친한 브로맨스를 선보였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S-400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로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F-35를 도입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러시아와 너무 친해져. 러시아는 우리 나토의 적인데 그런데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레이더에 이 스텔스 전투기인 F-35 특히 이 F-35는 나토 동맹국 그리고 나토 아닌 다른 지역 동맹국들에게 대규모로 뿌리려고 만든 건데 그걸 튀르키예가 S-400으로 비춰보고 정면, 측면, 후면, 배면 뭐 다 비춰보고 여기에 대한 RCS 값을 러시아에 넘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스톱. S-400 그거 도입하면 우리 F-35 이거 안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강행했죠. 여기서 이제 파탄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공군이 라팔 F-3R 전투기 48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40대의 F-35를 도입하기로 하는데 그 F-35 도입 조건이 과거 탈냉전 이후에 이 러시아로부터 많이 도입했던 S-300 지대공 미사일 또 부크, 오사 같은 러시아제 방공 무기를 전부 퇴출시켜서 우크라이나에 주는 조건으로 F-35를 도입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F-16만 가지고 있는 튀르키예를 아득히 뛰어넘는 공군력을 그리스가 가지게 된 거예요. 원래 튀르키예가 그리스보다 공군력이 우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튀르키예는 TFX, 국산 5세대 전투기 개발한다고 하는데 엔진 문제부터 지금 되는 게 없죠. 여기에 이제 미국이 파고들어서 야, 지금 니들 고집 피우다가 국민들이 알잖아. 그리스에게 항상 군사력 우위를 보여왔는데 지금 공군력이 역전되어 버렸으니 이거 누구 때문에? 에르도안 때문에. 알잖아. 그럼 다음에 선거할 때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 S-400 그거 퇴출시키고 우리 F-35로 컴백해라.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튀르키예 국기가 그려져 있는 F-35가 있어요. 지금도 루크 공군기지에 있는데요. 2018년도에 만들었어요. 2018 0002호 기체죠. 그래서 6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튀르키예에 주려고 한 것을 미 공군이 이제 스탑시켜서 지금 미 공군이 훈련용 기체로 쓰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튀르키예는 처절한 상황인데 S-400 그거 해결하고 그래서 미 상원에서 1조 원 주고 사겠다 라고 돈까지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걸 튀르키예가 지금까지 거절해 왔었는데 이제 안 받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왜? 그리스가 공군력을 확 뛰어넘어 버렸으니 국민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에르도안 대통령 빨리 현명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 국방부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당장 생산 가능한 염가형 해상 군집 드론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자 그대로 드론으로 바다를 덮어버리고 물량 공세로 중국 함대를 요격하는 개념인데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부가 유사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데 사용될 수천 대의 해상 공격 드론 조달에 착수했으며 이미 해당 프로그램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각 1월 30일 오후 미 해군연구소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라임으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에 따라 해군은 적 함선을 공격할 수 있는 소형 무인 자유라 공격정을 대량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생산이 가능한 염가형 해양 원정 작전 플랫폼이라는 Production Ready Inexpensive Maritime Expeditionary의 약자인 프라임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수행한 소형 자폭형 수상 드론에서 영감을 얻은 프로젝트입니다. 미군은 기성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최대 1000해리급 사거리, 최소 35노트 이상의 고속 항주 성능과 40피트 표준 컨테이너의 적재, 상륙함 웰덱이나 소형 보트에서 발진 등의 최소 요구 조건에 옵션으로 소형 무장 공중 드론과 센서 탑재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드론은 작전 해역에 배치되면 자율적으로 항해하며 초계 활동을 벌이고 표적이 지정되면 고속으로 돌진하되 적의 회피기동 패턴을 파악해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미 국방부는 이러한 성능을 갖춘 드론을 18개월 내에 대량으로 인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프라임 드론이 대량 도입되면 현재 실함대에 배치된 상륙함과 수송선들을 발진 플랫폼으로 삼아 동중국해와 대만 해협 인근에서 대량 운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량의 자폭 드론으로 중국 함대와 맞서는 미 국방부의 궁여지책이 과연 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이 자폭 드론, 수상 자폭 드론 흑해함대 세바스톱을 보내서 여러 전과 올린 바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여기 탑재된 센서가 상륙함 들이받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요거 조금 발전형, 조금 스텔시한 이 발전형, 자, 이런 것도 최근에 나왔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항주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또 크림반도의 케리스 대교 들이받았던 전과도 있죠. 자,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괜찮네. 중국의 함대가 대만 해협을 대거 건너올 때 이 좀 뚫리면 큰일 나니까 그때 이제 이 USB를 대량으로 보내서 이 기관포 요격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몇 척이라도 살아남아서 들이받는 데 성공하면 중국 해군 들이받쳐버리면 일단 뭐 작전 불능 상태 될 수 있으니 그때 또 여러 다른 타격 자산으로 때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또 침몰까지 가는 그런 전과를 올릴 수도 있고 하니 자, 이런 거 대량으로 만들자. 그래서
수천 대를 지금 이제 발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1000해리 정도는 가야 돼. 1000해리 같으면 한 2000km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프로덕션 레디,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어야 돼. 뭐 등등 해서 염가야 싸야 돼. 이런 조건을 달아서 지금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 비대칭 전략이죠. 미국은 항상 대칭 전략, 정규 전략 이런 거 가지고 적을 상대를 억압하고 때리고 이기고 해왔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무슨 북한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미 항공모함에게 사용하는 전법, 또 이 동해 서해에서 북한이 사용하는 전법, 후티가 사용하는 전법, 이걸 지금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사용하게 되었으니, 바이든 정부가 또 그 이전에 오바마 정부가 미 해군력을 완전히, 또 미 군사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후과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